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이철환 지음,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 아름다운 꼴찌, 위로 등 다수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진심의 모습.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칼국수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깔끔한 실내외 인테리어는 주변의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었고 주차 공간도 넓었습니다. 칼국수의 양도 넉넉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들도 주인만큼이나 상냥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주문한 음식도 빨리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손님에게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들은 많아졌고 종업원 수도 많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받고 밖에서 10분이나 20분 정도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이전보다 예민해진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냥했던 종업원들의 얼굴도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는 손님들도 있었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커피 한 잔 편히 마실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비스로 주던 음료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칼국수집이 생겼습니다. 먼저 생긴 칼국수집 못지않은 규모와 인테리어를 갖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꽤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손님들은 줄었습니다. 뒤늦게 개업기념 반값 할인이라고 써놓은 광고지를 유리창마다 큼지막하게 붙여놓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직접 가보지 않은 터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음식 맛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한 음식점보다 맛있는 음식점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곳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년의 전통을 가진 집이었지만 간판 어느 곳에도 원조라든가 20년의 전통이라는 말은 씌어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칼국수 집들과는 달리 메뉴도 칼국수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설은 흐름했지만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의 모습 속엔 과장된 친절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그들의 얼굴은 늘 담담하고 평화로웠으며 음식을 나르는 동작도 느릿느릿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절대로 이 집에 오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손님들이 있을 만큼 음식도 느리게 나왔지만 빨리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엔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을 땐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점 밖 어디에도 커피 마실 공간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손님들은 끼니 때와 상관없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끼니 때를 피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님이 많은데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영업을 하지 않았고 저녁 8시면 영업을 끝냈습니다. 이 집 주인을 볼 때마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프랑스 제빵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제빵사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배려와 친절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장되지 않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진심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 설득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말 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감동했다면 그것 또한 그의 행동 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진심은 호들갑스럽지도 않고 자신의 행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담담히 자신을 보여줄 뿐 소리내어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지만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반드시 전해질 테니까요. 좋은 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좋은 바람을 상상할 줄 아는 것이 먼저다. 종이로 만든 시차 3의 일부입니다. 김경주 시인의 말처럼 좋은 연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바람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을 만들기 위해 연을 만드는 종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연의 뼈대와 연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좋은 바람에 대한 상상력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연을 만들 수 있다는 시인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또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풍부한 상상력, 사람의 마음을 세심히 읽어내는 감수성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방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벚나무 여러 그루가 서 있습니다. 봄밤이면 저는 눈부실 만큼 환하게 피어있는 벚꽃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벚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집 밖으로 나가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벚꽃들의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벚꽃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세상과 단절한 채 5년 동안 캄캄한 방에 누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암담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의 고통이 지나갈 무렵 나는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나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혹독한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실은 선과 악을 거듭하며 혹은 기쁨과 슬픔을 거듭하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며 진실 없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가진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라고 말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도 언젠가는 멋진 모습이 될 거라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 장벽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성격이나 습관 같은 것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고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하며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